여러분, 노동개혁이 실종이 됐다. 민주노총에 겁을 먹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2016년 대비 2021년에 비정규직 비중 증가율입니다. 5.6%가 늘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5.6%가 늘었다니까요. 2016년에는요. 비정규직이 32.8%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38.4%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노동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라고 외치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죠. 저임금을 위한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최저임금만 엄청 올렸어요. 최저임금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제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문재인 정부조차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라고 노동개혁한다고 이렇게 외쳤지만 현실은요. 거꾸로 갔다 이거예요. 거꾸로 갔다.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은 실종이 됐지만 민주노총이 이야기한 비정규직 제로는 그냥 말로만 때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5개월째 됐습니다. 5개월째. 윤석열 정부는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되게 경직돼 있죠. 되게 경직돼 있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게다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일임금이나 동일임금, 동일노동 그러니까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산업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건절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되고 있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현대제철은요. 공장 내 사장실이 점거당한 지 오래고요. 공장 내 공장장실도 노조로부터 점거를 당했습니다. 진로하이트는 본사가 노조에 의해서 점거당해서 지금도 점거당한 상태예요. 법과 원칙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주 52시간제도 그렇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5개월밖에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아니다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의 개혁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정경련에서 노동시장의 개혁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이니까 기업들의 어떤 집합체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로시간 좀 유연화해달라. 이게 27.9%나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해달라. 24%나 됩니다. 게다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노조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파업을 해도 핵심 공사장, 핵심 사업장을 점거해서 지금 파업을 해도 되거든요. 물론 이유는 달아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달라. 21.7%가 바꿔달라는 거예요.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마찬가지고요. 최저임금도 개선해달라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 야당이 저렇게 많은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러나 여러분 노동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얼마나 시급하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노동 생산성이 여러분 2019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뭐 주요국 중에 최하위예요.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이러면 선진국 국가라고 하죠. 선진국 기구 중에서 이게 노동 생산성의 평균이 말입니다. 52.2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요. 40.6달러예요. OECD 평균도 안 됩니다. 일본이 47.6달러인데 일본만큼도 안 되고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되면 택도 없습니다. 미국은 71.6달러입니다. 예, 독일도 66.7달러고요. 영국도 59.8달러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노동조합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말입니다. 사용자 측하고 트러블이 날 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의지로 이게 회사를 점점 키워가는 거. 이게 노동조합의 목표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회사가 점점 키워나간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노동 생산성도 그만큼 높여야 된다. 이런 게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 노동운동이 정치화돼서요. 이게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나라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거든요. 아마 윤석열 정부가 저는 노동개혁을 안 한다. 이것은 분명히 안 할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할 거예요. 하겠지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선택지가 2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언제?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까지 기다린다. 그때 총선 때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졌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200석을 가져갔고요. 그야말로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밀어붙이는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잘해야지. 그때까지 잘해야지 뭐 200석 아니라 150석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한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개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개혁도. 저는 또 하나의 개혁.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겁니다.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여론으로 장악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노동개혁은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거든요. 사실 좌파들도 노동개혁 해야 된다 이거 알고 있어요. 좌파들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 노동개혁에 손을 댔다가 안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흔들기까지 나서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훈수를 두겠죠. 민노총은 밖에 나와서 계속 데모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은 계속 훈수를 두가면서 시장을 흔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뭔가 노동개혁에 대한 필요성, 노동개혁에 대한 당위성,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는 절박성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윤석열 정부마저 무너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에는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줄줄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게 프로파간다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광고 선전적으로 국민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 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때가 추진했던 그 모든 노동 정책들 말입니다. 성과 분석을 해서 빨리빨리 내놔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노동 정책이 얼마나 기울어진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뭔가 개혁이면 개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국민적 공감대만 있으면 개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국민적 공감대까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노동 생산성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나라만 더 비참하게 되고요. 예, 생산성이 이만큼 떨어지면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그만큼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지기 전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것을 빨리 국민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요. 노동의 경직성이 가져오는 우리 사회의 어떤 비효율도 그렇고요. 예,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도 좋아지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